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것만 가지고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6월 3일 이전까지는 약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고 열어놓은 걸 토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티키타카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 일요일을 기준으로 어쨌든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됐죠. 확정이 됐고 어쨌든 국민의힘이 엄청난 내용이 있었지만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각 후보가 선관위에 10대 정책 공약을 다 제출을 했거든요. 지금 촬영을 하는 게 5월 12일 월요일 기준으로 오후 1시에 찍고 있는데 1시 기준으로 공약을 낸 거는 다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게 보도자료를 통해 가지고 좀 친절히 나온 거는 더민주 같은 경우에는 좀 친절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까지 나왔더라고요. 지금 화면을 보면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제출을 했고 10대 정책 공약인데 10대를 좀 러프하게 보면은 첫 번째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그다음에 내란 극복이랑 K민주주의 위상 회복, 민주주의 강국, 가계 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다. 그리고 세계 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다.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생활 안정으로 아동, 청년, 어르신 등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돌보는 국가를 만들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가 상세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논평 달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와 부동산 쪽에 포커싱해서 바라볼 거고 우리 채널에서는 또 저출생 고령화를 다루기 때문에 저출생 고령화의 어떤 원인이라고 하는 연금 문제,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저희 채널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6번이 그냥 바로 그냥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정책본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에서 낸 건데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10대 공약이 막 이 공약만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본부가 그냥 자기 나름으로 만들었던 거를 이제 맞춰서 낸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공약은 얼마든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5월 18일에는 책자로 되어 있는 그런 공약집이 나올 거고요. 20대 대통령 선거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건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책자가 2주 전에 나왔어요. 2주 전에 나와서 그때 그 책자를 딱 뜯어보고 나서 국힘이랑 민주당이랑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칠 건지에 대해 가지고 책자를 통해서 비교가 됐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시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는 책자 기반의 내용으로 결국은 그때는 인수위가 있었잖아요. 선거 3월 10일 되고 나서 인수위가 있었고 그 인수위 하면서 인수위 구성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뭔가 교류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인수위가 없다는 거는 지금 선거 이후에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은 앞에 전반부 한 3개월은 상당히 진짜 라우지한 그런 환경이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공약으로 나왔던 것들도 다 일부 재평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각 당에서 발표하는 거는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상세한 거를 제가 페이지별로 이제 쭉 봤는데 이제 한 줄 한 줄을 다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K방산을 국가대표로 산업하겠다. 그리고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김문수 후보도 제가 국민의힘 보도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뉴스를 보면은 결국은 국민의 김문수 후보도 10대 공약을 발표했죠. AI 산업 집중 투자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하고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같은 것도 얘기했고 그래서 주택 부동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 같은 경우에는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발표를 했어요. 그 개혁신당에서도 대통령 힘을 빼고 여가부 폐지하겠다. 또 이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또 공수처도 폐지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중국 베트남 공약 다시 대한민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리쇼어링 공약이고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이런 거 주요 산업단지를 국내로 갖고 오겠다. 청년 공약 최대 5천만 원 1% 고정금리로 빌리는 대출 상품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런 건 어디에 있냐면은 정책 공약마당이라는 사이트에 있는데
여길 가면은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공보 등 공개 일정이 22일에 10대 정책을 발표하게 돼 있고 5월 12일에 18일에 책자형 선거 공보가 나가게 돼 있고 5월 22일에는 이제 전단형 선거 공보가 나가게 돼 있고 선거 공약서는 제출 다음 날부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정당 정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정당 정책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4월에 있었던 그 선거까지만 되어 있고 21대 대통령 선거는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올라오면은 각 당에서 정리된 거를 올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드디어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채널에서도 뭐 영상 어떤 중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영상 제작 및 업로드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했는데 그 팬딩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팬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무료로 이게 6월 1일 정도가 되면은 책자가 18일에 나오잖아요. 책자 18일에 나오고 그러면 카페 커뮤니티 통해서 다 전달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정책본부가 내는 것만 정책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팬딩에 요 무료 세미나를 6월 1일 기준으로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선거는 6월 3일이니까 6월 15일에는 오프라인으로 그거 다 아마 무료일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일요일에 한 10시랑 2시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부동산 세미나를 할까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랑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됐었고 어떤 맥락이 있었고 이거가 당선된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정책을 발표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해설하는 그런 거를 해볼 거기 때문에 채부심 신청을 하시면서 당연히 뭐 라이브도 하고 이것도 하겠지만은 이 주제로만 따로 특강을 해보려고 하니까 무료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한번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당 정책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지금 맨 먼저 나온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나왔으니까 그 약간 맛배기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요. 1번 주제부터 10번 주제까지 있는데 6번 주제가 우리 5극 3특. 나 이 말 처음 들었어. 5극 3특이 뭘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이거는 세종행정수도랑 5극 3특 지금 세종시 가뜩이나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국토 균형 발전하겠다는 겁니다. 5극은 5대 초광역권을 말하는데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3특은 3대 특별자치도인 제주, 강원, 전북을 말하는 겁니다. 세종행정수도를 완성하고요. 그 다음에 5극 3특 하겠다. 이 두 가지가 나온 겁니다. 세종행정수도 완성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하겠다. 그 다음에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하겠고요. 그 다음에 5대 초광역권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 급행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거고요. 3대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도 개정하겠다. 자치분권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지역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하고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촉진하겠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 달성하겠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마 이런 공약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비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우리 채널 보신 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방 학력이 무너지면서 이제 소위 수도권 중심의 인서울 대학교들이 뜨면서 일자리가 다 수도권에 있게 된 건데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어서 막 뿌리겠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련해 가지고 교육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것도 한도 끝도 없지만은 어쨌든 이런 형태의 이름 네이밍을 붙여 가지고 지역 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 사립대가 동반 성장하는 라이즈 체제 구축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하고 의무화 잘사니즘 관광산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국민 휴가 지원 3종 세트 있고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 어촌 철도 지하화 지역 중소방송사의 지역 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재난 현장 일선에서 하는 이행 기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6번 카테고리고요. 이런 식으로 10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지금 더민주는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 정책본부에서 냈는데
어쨌든 정책본부랑 뭐 이런 저런 데랑 또 이런저런 또 얘기를 많이 할 거고 여기서 나온 것만 뿐만 아니라 뭐 후보가 직접 말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계속 AS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것만 가지고 아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되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6월 3일 이전까지는 약간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되고 열어놓은 걸 토대로 막 왔다 갔다 하는 티키타카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어떤 부분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느끼셨을 것 같고 국민의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세 보도자료가 나오면은 뭐 제 영상을 통해서 또 만들겠지만 어쨌든 6월 1일에는 이제 이걸 다 묶어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 하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높은 확률로 보는지 그런 거가 어떤 뭐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걸 낳을 수 있을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외부 특강을 저도 간만에 한번 해보고요. 우리 채널 계속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링크는 또 하단에 남겨놓을 테니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몇 번 해봤는데 오프라인은 아무래도 인원에 제한이 있고 지방에 계신 분이 또 못 오는 것도 많아가지고 우리 채널은 또 지방 계신 분들도 많이 보고 있어서 6월 1일 거는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6월 15일 거는 오프라인으로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